요겁니다. 요거. 제가 방금 전에 해운, 조선, 철강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기사를 보니까 중후장대라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무겁고, 예, 중후장대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어, 무겁고 두껍고, 예, 두껍고 길고 그리고 큰 것을 중후장대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 게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중후장대, 해운, 조선, 건설, 철강, 뭐 이런 것들 큰 거 하면 또 자동차도 들어갑니다. 화학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이 예, 중후장대라고 하는데 이 증권가에서 1분기에 의해서 2분기에도 영업이익이 좋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존중을 해서 시장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관련된 기사를 한번 읽어볼까요? 네. 자, 요런 종목들이 요런 것들이 2분기에 기대가 된다고 하는데, 자, 제가 이 기사를 읽기 전에 말씀드릴게요. 현재까지의 상황이 좋으면 그대로 긍정적으로 인정을 하고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근데 가다가 좀 미끄러지잖아요. 해당 종목들이. 그러면 빨리 대응을 해서 빠져나와야 돼요. 빠져나왔다가 다시 분위기 살아나면은 적극적으로 공략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게 어떤 게 있죠? 해운은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잘 가다가 이제는 조금 비중을 축소하시죠? 했는데 좀 지나지 얼마 안 지나서 다행히도 이제는 좀 살 때 됐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게 HMM이고 그 다음에 후순위가 페노시아인데 아직은 약해요. 의미 있는 가격들 안 올라왔어요. 조금 더 보시죠. 했는데 결론적으로 HMM 올라가고 페노시아 올라가고 뒤따라서 KSSA온이 급등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주 유연하게 대응을 하실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투자 전략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마음을 잡으시냐 하면은 지금은 간다. 뭐가 해운, 조선, 건설, 철강이 간다 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만약에 흐름이 약하게 되면은 빨리 대응을 해서 비중 축소해 놓고 돈을 들고 기다려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좀 뭐 보실 필요가 그렇게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목이 되는데 하나씩 좀 내용을 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후장대 업종의 전반적인 상승세는 경기 회복 기대감 때문이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런 것들이 주목받는다는 거죠. 조 바이든 대통령 수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지출 계획, 대규모 코로나19 백신 접종 등에 따라 경기 회복이 가시화되면서 경기 민감주 실적 민감주 실적이 실적 기대가 예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조선 해운 업황의 호조가 있고 철강주 실적 개선이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면서 개별 호재가 나온다 이런 얘기 나와 있는데 이런 것도 추세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늘 할 말씀 드리잖아요. 공략을 하셨는데 생각보다 잘 가. 근데 막 10%도 오르고 15% 오르고 20% 오르고 30% 40% 80% 70% 100% 올랐어. 그래서 잘 가요. 그럼 계속 보유를 하셔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는 좀 불안하시면 이익금 챙기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익금 챙기거나 아니면 절반 정도는 이익 실현을 하시고 절반은 추세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나 다 평범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투자 전략이 요 방식이 잘 안 되죠. 하지만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추세 대응하시고 지금 최근 글로벌 컨테이너선 운임 지표인 상하이 컨테이너선 운임 지수 SCFI라고 하죠. SCFI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SCFI 이 컨테이너 지수와 건화물 운임 지수 BDI라고 합니다. BDI. 그러니까 시장에서 해운 쪽에서 보는 지표는요.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어요. 상하이 컨테이너 선 운임 지수 SCFI 그리고 건화물선 운임지수 BDI 요게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주, 유럽, 아시아, 중동 가릴 것 없이 모든 지역의 운임이 상승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건 그만큼 수급 펀드멘트 자체가 좋다는 걸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다. 단기적으로 운임 강세가 이어진다는 점에서 해운 업종 비중 확대 의견 제시. 이렇게 시장 분위기가 해운 쪽으로 형성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내일 당장 추세가
깨지는 모습이 나온다 하더라도 현재 이 시각까지는 해운 업종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그대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조선주입니다. 영국 조선 해운 시황 분석기관인 클락son 리서치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달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의 520만 CGT 133척 중에서 55%인 63척을 수주한 것으로 전해진다. 성과와 운임의 동반 상승이라는 호재도 공존한다. 예상보다 빠른 성과 상승을 한다는 것은 이득이 되는 거죠. 연말까지 140포인트에 도달할 것을 전망한다. 올 클라스는 성과 지수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기 올라가면은 이득이 된대요. 가파른 지표 개선 속도가 중장기 성장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조선주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현재 이 시각까지는 무조건 긍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내일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해서는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오늘까지 좋다. 그러면 내일 추세 깨지면 대응을 한다. 요 정도 딱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해운, 조선 정리해 드렸어요. 자, 건설업종입니다. 자, 건설업종의 향후 등락은 아무래도 그런 거죠. 내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 선거도 있고 정비사업 규제 완화 이런 부분에서 들쑥날쑥 그래요. 뭐 된다고 했다가 안 된다고 했다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변동성 있지만 건설업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특히나 더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착공 현장 증가와 국내 주택 원가 개선율, 원가율 개선세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국내 주택 부분에 지속적 선전이 있게 된다. 해외 쪽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해외 쪽이 별로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나아지지 않을까? 퀘스천 마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건설업종도 지금 오늘까지는 중요한 거는 좋게 본다. 내일은 바뀐다 하더라도 오늘까지는 좋게 본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철강업종 말 나온 김에 또 얘기를 하죠. 현대제철이 서프라이즈하게 실적이 나왔어요. 현대제철이 한번 볼게요. 현대제철 포스코가 실적이 생각보다 서프라이즈하게 실적이 나와서 철강주가 한 차례 더 센 것 같아요. 네, 뭐 1.23%나 상승을 했네요. 포스코는 벌써 수익이 많이 났어요. 이렇게 무거운 주식도 뭐 한 17%씩 났으니까. 굳이 뭐 세아베스틸 뭐 놓쳤다 하더라도 잘 올라가잖아요. 세아베스틸 절반 또 들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됐노? 저는 잘 안 봅니다. 이렇게 흐름 한번 탄 것들은 아예 쳐다보질 않아요. 조금 눌러주는 모습이네요. 그래도 좀 더 가져가 볼랍니다. 그냥 왜냐면 뭐 눌렀다 가는 거죠. 예, 추세 깨지면은 저는 원래 그 세아베스트를 2만원 18,000원 정도 되면은 팔려고 했어요. 그래서 18,000원 익숙도 그어놨네. 18,000원에서 2만원까지 최소한 갑니다 했는데 벌써 26,600원이니까 지금 절반은 이익 실현했고 절반은 추세 대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얼마 팔 거냐면요. 오늘 기준에서 21,000원 깨지면 팔 거예요. 뭔 개똥 같은 소리고 그렇게 하시려고 그랬죠. 네. 추세 대응, 그러니까 21,000원까지 안 빠지고 이게 뭐 3만원, 4만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근데 만약에 진짜 운 좋아서 4만원 가서 한 31,000원에 4만원 가서 한 3만 5천원대에 깨질 때 팔았다면 좋잖아요. 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주가가 얼마나 갈지, 얼마나 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죠. 저는 또 IMF 뭐 예를 들어서 뭐 작년처럼 코로나19에 대한 발발이라든가 금융위기라든가 이럴 때 있잖아요. 주가 겁나 나오잖아요. 그럼 주식 절대 안 팔아요. 다 들고 있어요. 막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제가 그 증권사에 있을 때도 무조건 고객들 그 펀드 그 멘탈 관리만 하지 그냥 갖고 계시면 됩니다. 어차피 일정 부분 다 올라옵니다. 예, 뭐 손절 안 하셔도 됩니다. 계속 그런 얘기 많은 거예요. 근데 엄청 힘들어 하시죠, 고객분들은. 네. 근데 지나고 나면 다 올라와 있어요. 왜냐면 처음부터 좋은 종목 선택한 거니까. 그렇게, 이게, 인간으로서 대응이 안 되는 영역에서 변동성이 하방으로 나올 때는 그냥 눈 감고 롤러코스터 타듯이 눈 감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더라고. 그게 제일 낫더라고요. 그리고 뭐, 한동안 쉬어도 결국은 다 올라오고 이익 남기고 나중에 좋은 소리 듣더라고요. 그런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팔았다가 밑에서 사고 이런 전략을 하잖아요. 그럼 밑에서 그럼 살려고 하잖아요. 그럼 고객분한테 뭐 회장님 다 빠져가지고 밑에서 좀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지 마라 그래요. 왜냐하면은
불안하다고. 못 사요. 그럼 다 올라오고 난 뒤에 끝나는 거죠, 뭐. 그럼 왜 그때 왜 적극적으로 얘기 안 했냐?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럼 서로 금가는 거예요, 원래.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멘탈 관리 좀 중요한 날인 것 같고요. 어쨌건 그렇습니다. 그렇고 한번 볼게요. 그래서 철강주도 1분기 실적 흑자 전환 기대치 훌쩍 뛰어넘었다. 증권가에서는 중국 철강 수출 증치세 환급 축소. 지난번에 우리 증치세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중국 철강 기업들이 세금 환급 받는 것을 적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좀 좋지가 않죠. 중국 기업들에. 그리고 감산 조치. 왜 감산 조치를 할까요? 탄소 배출 중립, 탄소 중립 이것 때문에 감산 조치를 하니까 국내 철강사들이 우호적인 환경을 확보를 한 거죠. 이와 같은 우호적인 업황이 지속됨에 따라서 실적 개선 2분기가 이어진다. 그럼 철강주도 내일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까지는 무조건 보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게 쉽죠, 그죠? 네. 그러니까 너무 앞서서 생각지 말자라는 거죠. 오늘까지만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흐름 좋아? 오늘 좋게 봐? 그럼 오케이, 됐어. 그 내일 상황이 급변을 해버려. 그러면은 비중을 축소한다든가 이런 전략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아시겠죠? 그런 어떤 중심을 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해운, 조선, 철강 지금 어떻다? 굿, 좋다. 이렇게. 편하시죠? 네. 너무 쉽다. 정님 멘탈 테이프 저도 주세요. 좋네요. 좋네요. 예. 멘탈이 제일 중요해요. 멘탈. 결론적으로 내가 돈을 벌고 못 벌고는 멘탈인데 그 멘탈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기업의 펀더멘탈에서 나오는 거예요. 둘 다 멘탈이네 그러고 보니까 틀린 개념의 멘탈이지만 한국적인 단어로 멘털은 아니고 멘탈이네. 네. 펀더멘탈 우리 사람의 투자 심리 멘탈 두 개 다 멘탈이네요. 너무 썰렁했나? 죄송합니다. 네. 약간 농담이 약간 썰렁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맞아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우리 김은희님 긍정적인 마인드를 제가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주식시장에 그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입사해서 몸담은 게 1995년도부터잖아요. 그런데 그때 막 IMF도 발생하고 다 죽는다, 뭐 난리 났다, 박살난다, 막 이래 해도 결론적으로 지금 지나고 나서 보십시오. 물론 없어진 기업도 있죠. 뭐 대우 그룹도 없어지고 참 안타까운 경우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주식이 다 시가총이 다 올랐잖아요. 안 오른 게 별로 없잖아요. 이게 좋은 종목을 선택해서 하고 위험 관리 마인드로 아닌 건 버리고 이런 식으로 했다면은 돈을 많이 버신 거죠. 주식시장에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과거보다는 지금이 훨씬 좋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긍정적인 마인드고 저는 지금보다는 앞으로가 더 당연히 시장의 자산 가격은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왜? 좀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그 뭐 부동산도 좀 그렇고 유가증권 시장이 가장 좋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걸 리버님 백신 맞았는데 뺑뺑 도는 느낌? 부장님 목소리가 멀어짐. 그래요? 음, 그래요. 이거 백신 맞으셨어요? 약간 느낌이 이상하시면 빨리 쉬셔야 됩니다. 예. 백만수님, 오늘 같은 날 부장님의 제 유리 멘탈 잡아주시니 감사해요. 아유, 저도 하트 2개입니다. 네. 멘탈 잡아야 돼요. 내용도 내용이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종목 주목해야 되죠? 한국조선해양, 또 이제 본격적으로 나왔습니다. 자, 요겁니다. 현대중공업 다음 주에 상장 예비 심사 청구. 우리 지금 현대건설 가지고 먹고 있죠. 수익 나고 있죠. 왜? 현대엔지니어링. 수익이 안 날 수도 있지만은 기업의 이슈가 발생하면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어떤 이유든 간에 일단 이슈상으로 보면은 이슈가 있는 거잖아요. 현대건설은. 그죠? 예, 근데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주주 중간 지주 회사잖아요.
여기서 지분을 좀 많이 갖고 있는 회사가 현대중공업이에요. 예전에 회사 막 분사하고 이럴 때 한국조선해양이 그 중간 지주회사로서 과거의 현대중공업 사업부의 지분을 들고 있어요. 100%. 상장이 된다고 해요. 볼까요? 이게 보면은 7월 달에 상장 가능성이 부각이 됐습니다. 네, 7월 달에 내부적으로는 한 6조 원 정도 예상을 한다고 하는데 얼마 될지는 모르는 거죠. 지켜봐야 되고 어쨌건 긍정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기업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지금 국면이잖아요. 지금 환경 자체가 지금 중공업이 되게 좋기 때문에 물 들어올 때 노져 넣는다라고 해서 7월달에 상장하면 기업 가치도 높게 인정받을 수 있다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볼게요. 과거에 지분 어느 정도 들고 있는지 정리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한번 볼게요. 이거는 주식회사 각 부장의 핫 주식입니다. 따로 이제 종목을 모아놓은 건데 찾아볼게요. 정리해 놓은 게 있는지. 제가 막 지저분하게 막 모아놓고 막 그래요. 그리고 찾아봐야 이렇게. 이제 3월 13일 날 뭐 많이 또 해놨네요. 아유, 풍력 에너지 뭐 이런 것도 다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이 3월 10일 대우조선해, 한국조선해, 조선주. 요거 말고 1월 9일도 있었는데 가만히 보세요. 여기 지금 제가 찾고자 하는 게 이 자료가 아니고 한번 볼게요. 현대중공업 보이시다. 이건가? 한번 볼게요. 네, 이건 것 같은데. 자, 현대중공업 그룹의 조선주의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이 올해 첫 수주에 성공했다. 그런 내용을 전달을 해드리면서 내용을 좀 정리했던 건데, 이 쭉 보면은 어쩌고 하면서, 자, 현대중공업 지분율 100% 누가 자 보세요. 한국조선해양이 올해 신조선가 상승을 주도할 때 대장주로서 주가가 싸다라는 내용의 리포트를 요약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여기에서 제가 기존 내용을 정리한 걸 봤을 때는, 자, 현대중공업 지분을 100% 들고 있어요. 그리고 현대사무중공업을 80.54%, 현대미포조선이 42.4%, 그리고 장차 아직 확정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장차 대우조선해양의 사사를 지배하는 중간 지주회사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게 아직은 한국중공업 지주의 대우조선해양이 이제 편입이 안 돼 있는데 어쨌건 지금 주목을 해야 되는 대표적인 종목이 현대중공업 지주예요. 현대중공업 지주. 그리고 제가 보자고 하는 게 현대미포조선을 말씀드리고 있고, 뭐 대우조선해양도 함께 보자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기 100% 지분을 들고 있는 한국조선해양이 7월 달에 상장을 하겠다라고 메시지가 떴습니다. 그러면은 회사가 전반적으로 아까 조선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자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거 같아서 좀 눌려주는 포인트가 나오면은 밑에서 주섭해서 모으는 거죠. 모아서 수익이 나면은 추세 대응을 해서 수익을 극대화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겁이 나면은 절반 정도 차익 실현하고 절반 정도는 추세 대응을 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너무 쉽죠, 그죠? 네, 너무 쉽습니다. 네.